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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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18일 날 그 화요 저녁 법회 송장원 씨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예? 들었습니다. 아, 들었습니까? 예. 모습 공식 우리 지금 요 밑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모습 공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우리는 전부 다 그 행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에서 헤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돼서 모든 그 고통의 그 모습의 모습 존재하는 그 원리를 깨닫게 돼요. 원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말하자면 분명한 뭐라고 하나 깨달음이 오지. 그렇게 되면 참나를 되밟힐 수가 있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고통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말하자면 이유와 방법을 모르는 한에는 도저히 그것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요새 박은경 선생님 모습 공식 하시죠? 생각날 때 하시죠? 축원도 해보셨습니까? 예. 쉽지 않죠. 이게 말은 쉽게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듣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보면 어느 날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야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탁 들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부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틀이 보통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의 틀을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된단 말이죠. 나의 틀을 내가 나의 틀에서 이걸 모든 것을 보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게 돼요. 감지가 돼요.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집이 있는데 나는 맨날 거실 창문에서 바깥 구경을 해. 거실 창문에서 바깥 구경을 늘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실 창에 비치는 바깥 풍경만 늘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의 프레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인데 그 틀에서 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집 밖에 턱 나가면 내가 거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광경하고 내가 바깥으로 떡 나가서 보는 광경하고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거든. 그래서 거실에서 보는 그 광경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 밖을 나오지 않는 한은 그것을 볼 수가 없거든. 내가 그 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이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면 거기 18일 날도 그때 얘기했지만 원리이면서 방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 있는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금강경 오늘은 226쪽 보시죠. 무소화분입니다. 백범 선생님은 되어지는 바 없이 되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번역을 좀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제 어떠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을 질 때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르지 마라. 수고야 이런 생각을 짓지 말지니 무슨 까닭이냐.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으니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자이리라. 수보리야 열애로서 아가 있음을 말하는 곧 아가 있음이 아니었나는 범부인 사람들이 아가 있다고 하느니 수보리야 범부라 함은 열애가 말한 곧 범부가 아니요 이 이름이 범이라. 예. 여기 제25장의 화무소화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중생이 그 당처가 다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가. 부처와 중생이 전부 다 평등한 자리인데 어떻게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어이에 운하고 뜻이 어떠하느냐. 그렇죠. 여등은 무리 열애가 작신염하되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기를 당도 중생이라. 열애가 아가 열애죠.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 마라. 수보리야 막작신념이니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막작신념이가 하이고 왜냐하면 무유 중생 열애도자네. 열애에게 제도를 받은 중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니 야교 중생 열애도자면 만약에 열애에게 제도를 받은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즉요 아인 중생 수자니라. 열애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수보리야 열애설 유하자. 열애가 말씀하시는 그 아라는 것은 직비유함만은 아가 아니건만은 범부자. 범부는 이 범부지인이 이위유하랍니다. 범부에게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애설 직비범부요 시명. 범부라는 것은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도.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요. 무엇을 제도라고 하죠? 자, 무엇을 제도라고 하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송장원 씨, 무엇을 제도라고 하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렇게 보통은 말을 하는데 무엇을 제도라고 하느냐? 도로 이끄는 거. 예. 도로 이끄는 거. 그것도 제도. 도로 이끄는 거. 제도라는 것은 뒤바뀐 생각을 이렇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바꾸는 게 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애가 꼭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제도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깨닫는 거는 누가 깨달아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깨닫는 거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깨닫니? 이 말이죠. 한 생각 바꾸는 거예요. 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늘 있죠. 몸뚱이 내라는 생각에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제도라고 한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한 생각, 뒤바뀐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것이 제도예요. 그래서 227쪽의 강성을 한번 보면 제도를 한다. 제도를 한다는 것은 제도하는 자가 있고 중생이 있어야 제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중생이 있으며 중생이 있으면 사상이 있음을 뜻한다. 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 말이죠. 만약에 열애가 제도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바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부처님께서 만약에 내가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다면 부처님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도하는 자가 있어요. 제도할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제도할 대상이 되고 부처님은 제도하는 자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도하는 자를 주라고 해요. 능이라고 하죠. 주체. 제도하는 대상을 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딱 나뉘어버려. 주체와 객체가 나뉘는 것을 뭐라고 하지? 둘러본다라고 해요. 둘러본다. 어떻게 해서 둘러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둘러볼까? 어떻게 둘러볼까? 내가 있어서 내가 대상을 보는 자가 있으면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우리 가만히 보통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볼 때 누가 있어요? 보는 내가 있어요. 들을 때 누가 있어요? 듣는 내가 있어요. 말할 때 누가 있어요? 말하는 내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때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있어요. 진짜 화를 내는 내가 있나? 화를 내는 내가 있나? 나는 무엇을 동일시하지요? 나와 무엇을 동일시해서 나라고 하지요? 보통은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내라고 동일시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꼭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해요.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거. 그것을 무지라고 해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번뇌가 생겨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서 두 개를 나누냐? 어떻게 해서 둘로 나누느냐?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죠. 열애가 저기 중생 제도하는 거는 열애님의 그 열애의 부처님의 미션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이 열애를 중생을 제도하고 누가 중생을 제도해? 그런데 중생을 제도한 행자가 있다면, 받은 중생이 있다면, 열애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했거든.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럼 열애도 많이 막 까이는 거죠. 열애도 막 까이는, 부처님도 까이는 대목이잖아. 만약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도 뭐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이 있으니까 중생과 똑같은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를 한번 하고 해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공 모습 변한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화예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그냥 화가 북받쳐 오르거든. 잘 나갈 때는 좀 괜찮은데 조금만 그러면 막 화가 드글드글 끓어. 특히 요새같이 각박한 세상에는 더 해요. 좀 그래요. 그렇죠. 보살님. 좀 느긋한 세상에서는 좀 덜한데,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자, 한번 해보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심신보살님,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보살님이 있습니까? 화를 내는 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있어요. 네? 아, 지금 있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네. 화를 내는 내가 있어요. 저기, 박은경 쌤은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송창원 쌤은? 네. 예. 그다음 법상월 보살님은? 예. 박신생 쌤은요? 있죠. 물론 있지요. 화를 내는 자가 있어요. 제가 화를 내는 자, 나는 없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내가 있어요. 화를 내는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진짜 화를 내는 자가 있을까? 진짜 화를 내는 내가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진짜 만약에 화를 내는 내가 없이 화가 난다면, 화를 일으킨다면, 화는 하나의 작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화를 내는 자가 있으면 이것이 완전히 번뇌가 되어버리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 다시 인연과정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화가 할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나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과 저기에서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말하자면 화라는 하나의 모습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다? 누가 없다? 박은경 선생님,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누가 없다? 화를 내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를 받은 중생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다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해보자 말이지. 모습 공식을 해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가 나. 지금 화가 딱 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를 딱 붙잡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를 딱 붙잡아. 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딱 붙잡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되냐면 관찰과 멈춤이 일어나.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화가 나면 이 화를 붙잡지를 않아. 그냥 화에 그냥 확 쓸려 가버려. 그냥 화를 내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화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화에 그냥 확 매몰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화에 그냥 끄달려 가버려. 끄달려 가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를 뭐 하듯이 낚시 딱 해서 물고기 탁 끌어올리듯이 화를 딱 붙잡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편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 공식을. 송창원 씨 이해되십니까? 네. 하루에 만약에 뭐 화뿐만 아니라 생각이랄지 이런 거를 몇 번 정도 낚시질 할 수 있겠습니까? 낚시질 한번 해보셨나요? 네.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뭐 한 4-5번 정도.
네다섯 번 또 많이 한 거죠. 그럼요. 네다섯 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번 가고 20번 가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가 나보다 더 에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잡을 여력이 없어.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를 잡으려고 자꾸만 내가 그 생각이나 이런 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씩 힘이 되죠. 박은경 선생님 저번에 그거 했죠. 휴지통 이야기 했죠. 박진 선생님은 휴지통 얘기 못 들었죠? 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휴지통 얘기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송창원 씨 들었나요? 휴지통을 20년 동안 왼쪽에 놨어.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으로 휴지통을 옮겼어요. 박진영 쌤, 휴지 일로 가서 잘 버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안 되죠. 100%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휴지를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서 잘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예.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길이 나면 예. 또 새로운 습관이 들면 이제 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휴지 버리러 왼쪽으로 가거든요. 왼쪽으로 가서 보니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네 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요게 1번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휴지통 내가 오른쪽으로 옮겼지.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딱 의식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모습 공식하는 것이 바로 요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휴지 잘 버리러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가 확 나.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한참 떠내려가지요. 우리 떠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화가 나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한참 떠내려가다가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고 한참 떠내려가고 난 뒤에 생각이 나. 그러면은 그때서 2번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날 2번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송장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자꾸 하게 되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송창원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통 큰 투자가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 갑자기 물으니까 좀 그러지요. 세속적인 걸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세속적이고 뭐고 하여튼 통틀어서 가장 통 큰 투자가 무엇일까요? 저한테 잘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통 큰 투자를 혹시 박진영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그거 하면은 너희들은 물질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예. 일종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업가도 있고 그랬지만 현재까지 가장 크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은 두 분이 대표적인데 한 분은 예수님, 하는 분 부처님과 예수님. 부처님과 예수님은 하도 지남철이 강해서 2500년 지난 지금도 지남철이 딱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 박은경 선생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씩 해봅시다. 저는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 예, 좋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
그 다음에 법상을 보살님. 저도 나를 위한 투자인데요. 그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투자? 무슨 너?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투자. 예, 예. 자, 그 다음에 심신보살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가 뭘까? 한번 통 큰 투자. 그냥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않는 거.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 예, 예. 투자. 욕심을 버리는 좋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 자, 송창원 씨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통큰 투자요? 네? 통 큰 투자. 통큰 투자.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가 무엇일까? 투자를 하려면 뭐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몸뚱이밖에 가진 게 없어요. 몸뚱이를 가지는 게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가장 통 큰 투자입니까?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는데. 몸뚱이를 버리든지 던지든지 그거밖에 없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 자기가. 뭐 자기 변화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휴스턴 이야기는 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것보다.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옮겼어. 일로 옮기려고 해. 지금 일로 옮기려고 하면 정말로 자기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부 필요해요. 이걸 필요한데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변화를 해야 돼. 자기 변화.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지? 그 다음 문제가 있다. 어떻게? How? 어떻게 내가 변화가 돼야 되나? 자기 변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말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박사님부터 해볼까요? 뭐 저를 변화시키는 거. 아, 그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다. 본래. 예. 글쎄 지금 습관과의 싸움인데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습관과의 싸움. 예. 근데 뻔히 머리로는 안 좋은 거를 알면서도 예. 그게 이제 실천이 되었다가 안 됐다가 예. 자, 이래 그거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참 그하죠. 예. 예. 습관. 습관. 예, 좋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 예.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습관으로 고쳐야 좋은 겁니까? 어떤 습관? 이제 우선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습관. 또 그 다음은 또 남을 해롭게 하는 습관. 네. 이 두 가지가 우선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를 해롭게 한다면 예를 들면요. 얘는 많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거 한 게 이제 술 마시는 거. 술 이거만 안 먹으면 당장이라도 승부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예. 제가 제일 오래 그 한 게 한 2년 했었거든요. 2년 했을 때 금주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완전히 안 먹은 거죠. 완전히. 그때는 사실 채식을 하고 또 명상에 엄청 의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2년 동안 잘 됐는데
한번 또 딱 무너지니까. 그 뭐야 그때 맞아.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될 경우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또 마시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휴지통 왼쪽에 오래 놔놓으면 이제 한참까지 이제 여기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일로 간단 말이지. 그런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몸이 저절로 왼쪽으로 가네. 성창훈 씨 그렇죠? 몸이 저절로 왼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야 이거 무섭다. 몸이 저절로 왼쪽으로 간다. 상당한 시간 이쪽으로 와 있었거든요.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이쪽으로 가는 기라. 참 이 습관 무섭습니다. 예. 오온 선고라는 게 참 무서운 거 같아요. 예? 오온 선고. 오온. 예, 오온 선고. 인생 8고 가운데 예. 그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 구부도거나 애별리거나 이쪽은 다 원정했고 이건 다 잘 이해를 하는데 생로병사. 예. 사실은 오온 선고가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오온, 예, 오온. 색수상행시. 그게 쌓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거를 맛보는 게 모든 고통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오온 선고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머스콩식을 합니다. 머스콩식.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심신보살님은 자기 변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것이 가장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으면 좀 깨어 있으면 네. 예. 계속 망각을 하고 어떤 그 아까 전주통이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는 걸 계속 깨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깜빡깜빡하니까 네. 다시 그 왼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거. 네. 깨어 있다. 예. 깨어 있는 거. 예.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뭐 법문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가운데서 그거 박은경 선생님. 잘 기억하고 연습하기. 잘 기억하고 연습하기. 기억하고 연습하기. 그 다음에 저기 성창훈 선생님은요? 네. 변화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어떤 이런 지역 말단적인 변화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본이 변해야 된다. 근본이. 네. 무엇을 근본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본이 변해야 된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바뀌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더 설명해.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나를 어떻게 똑바로 바라봐요? 때로는 나도 나에 속고 있고 네. 또 이렇게 내가 아닌 그 말씀하시는 저기 성현장님 말씀에는 자료를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료를 내 거라고. 자료 유출을 자꾸 하면서 그 자료가 내 것도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한다. 네. 그래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좋은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습관, 깨어있기, 기억, 연습, 근본을 보는 안목, 나를 바라본다. 이 자체도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리를 아는 것이다.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방향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방향. 그러니까 원리를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바르게 알아야 된다.
무엇을, 일체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지 않으면 방향이 달라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깨어나는 것도 좋고, 기억 연습하는 것도 좋고, 여기 이제 근본을 바로 온다고 했는데, 나를 바로 보는 것도 좋은데, 무엇에 의해서? 정견에 의해서 습관이 바뀌고, 정견에 의해서 깨어있고, 정견에 의해서 기억하고 연습하고, 정견으로 안목을 가지고, 또 정견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방향이 틀어지면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 잡기. 여기 본인선언으로 말을 하면은 공부의 유형과과 바탕을 잡기.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공부의 유형과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사실을 사실대로. 그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다.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직접 한다. 선생님, 변한다라는 뜻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헛것이라는 뜻도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또 틀, 모든 언어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큰 개념. 그 두 개의 개념이 믹서가 돼서 변한다는 뜻을 자기가 생각을 해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변한다라는 뜻 자체가. 박 선생님이 정신과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네. 모든 것은 변한다. 네. 이거를 깨닫는 게 이제 공부의 사실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변한다라는 것에 자기의 개념과 모든 사회적으로 가지는 개념 속에서 아무리 변한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이 개념을 변한다가 나에게 말을 해줄 때까지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유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변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이 흐름에 따라서 A에서 B로 간다. 이런 뜻이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변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도리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물론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시공간의 흐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변한다라는 뜻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변한다라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뜻을 알게 돼요. 깊은 뜻을 알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돼요. 이 변한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모습 공식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계시죠? 우리 지금 여기서 몇 번의 모습 공식을 몇 년을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가장 이 걸림돌이 뭐냐면은 변한다에 대한 뜻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한다에 대한 뜻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한다를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이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박 선생님. 예.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속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변한다는 것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면은 예. 반드시 고통이 그렇죠. 다르게 되니까 고통이 예. 반드시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돈 같은 거 뭐 다 내 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 날아가고 나면 예. 원래 그게 자기 거 아닌데 예. 자기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그 전 재산 날아갈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길거리 내려놔둔다 생각하면. 근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전 재산이 날아간 분이 저희 선원에 계시는데 예. 보통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아주 절망에 빠지는 분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로 숟가락 몽둥이 하나 건질 수가 없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니까 되게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네. 실제로 그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한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요새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1970년대, 그러니까 애가 지금 30몇 살이니까 1970년 90년대 IMF 90, 때인데. IMF 때인가? 예. 그거잖아요. IMF 때 많이 그래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 값이라도 당장 그 순간에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에, 그 순간에. 그분 상당히 근기가 상당하시네요. 그 당시에 그 몇십 년 전에 20억을 날렸다고 하던데 요새는 한 200억도 될 거예요. 그지요? 한 10배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없어지니까 자유롭더래요, 마음이. 참.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꼈는데 보통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개념이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A에서 B로 가버려요. 근데 자기가 자꾸 이걸 안다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한 지금 5, 6년을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은 그냥 그래도 행궁 3년은 가더라, 그지? 응? 저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어느 정도 하면은 좀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거 물어봤더니 1년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그래서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휴익어서 몇 년이면 조금 안 차걸려. 3년은 해야 된다고. 이 도반들 얘기입니다. 해보신 분들. 그래서 3년 정도를 하면 이게 꾸준히 이렇게 해가면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요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정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일체의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자기의 사고가 바뀌거든요. 사고가 바뀌니까 연기와 공성을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고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사고가 바뀌면서 자기의 변화가 와버려요. 자기가 변화가 되면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마디 갖고 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마디 가지고.
근데 실제로 하면 변화가 옵니다. 지금 박원경 선생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요거 변한다고 것이다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하면서 조금 느낀 것은 있습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넘었으니 관찰하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관찰하게까지는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관찰하면서 너무 복잡해져요. 머릿속이. 네, 너무 복잡해져서 네. 제가 뭐 공부가 나중에 깊어지면 이게 이렇게 뭐라 통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번뇌가 갑자기 많아져요. 번뇌가 많아진다는 게 뭔 말이죠? 글쎄 뭐라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변한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죠? 번뇌 이게 충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해요. 네. 너무 제가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더 좋아지겠지.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면요, 선생님. 이게 번뇌라는 게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제 속에서 화도 나고 미움도 나고 네. 슬프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더 복잡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일어나면 송창훈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더 복잡해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딱 느끼면. 이용과 조건을 느끼는 충돌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홍 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사실은 제 갈등을 없애는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지금은. 네. 그게 그냥 말로만 그냥 말로만 변한다 헛것이다지 제 마음에서 처음부터 변한다 헛것이다가 막 이렇게 돼서 한다면은 행공보살님이 섭섭해할걸. 아마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까지는 좀 겪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겪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요? 아니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화가 나요. 확 믿어야 되는데. 확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변한다 헛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쩌라고가 그 다음에 제 마음의 끝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쩌라고 변한다 헛것이다. 그게요 지금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내가 바로 딱 붙잡아서 관찰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관찰까지는 가려면 멈추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그런데 나중에는 서서히 돼요. 이것이 서서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찰만 정확하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관찰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떨어져요. 여기서. 딱 붙어버려요. 관찰. 그래서 자 우리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모습 중에서 눈으로 보는 거 지금 눈으로 보는 거. 자 돌아가면서 행동부터 눈으로 보는 거. 그냥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행동부터. 부처님. 부처님 여기 부처님.
네, 부처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처님 변한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박사님.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네, 간단하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네, 눈앞에 보이는 거 중에 하나. 시각. 시계. 시계. 네, 시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것이다. 자, 그 다음 구령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것이다. 나. 네.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 법상을 보자. 나뭇잎. 나뭇잎. 나뭇잎이 어디 있어? 여기서요? 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 간단하게. 화분. 화초? 화분? 화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초 변한다 것이다. 이게 우스워 보이죠? 그런데 진짜 공부가 됩니다. 자, 심진보살님. 볼펜.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볼펜 변한다 것이다. 하나 휴일거사님. 죽비. 죽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비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친구 변한다 것이다. 네, 친구.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친구 변한다 것이다. 그러니까 법상불보살님 살짝 그거 서운한 마음 안 들어요? 금방? 안 들어요? 네. 나는 또 내 깜냥으로 이러면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겠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성정환 씨. 책상. 책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이게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웃기는 것 같아요. 박은경 쌤 좀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 공부는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것이 마카펜이 실체가 있고 진짜다. 이것이 항상하다. 마카펜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생각이 이것은 이름뿐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마카펜에 머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깨닫기 시작을 해. 정말로 희한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시고 이거 좀 쉬었다가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예.